것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암침을 쓰면 나을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 카밀로 신부님의 증언을 짧게 같이 보시고 3차 신경통 본 내용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팟빵닷컴에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전 세계 사암침쟁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인사드립니다. 성목골마을은 특성상 암 환우들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우분들이 입소하게 되면 본인의 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암침을 적용하면서 퇴소하실 때까지 몸 상태를 관리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씨를 제가 확대해서 따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팟빵닷컴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 환우들에게 암이 완치되었다는 말은 사실 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완치라는 말은 다시는 암이 생기지 말아야 하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5년 생존율을 따지고 5년이 지나면 어떤 이들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평생 완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고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몸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환자들은 입소할 당시 수많은 증상들을 겪고 있는데 이 증상들은 모두 약으로 해결할 수도 없기에 그저 끙끙 앓거나 자연스럽게 사선에 노출되고 항암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가중되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꽃마을에서는 입원해서 퇴소할 때까지 환자들이 겪는 수많은 증상들을 완화해주고 체력과 면역력을 올려주기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분의 사례를 후기로 올릴까 합니다. 물론 이들에게 완치 판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꽃마을에 있었던 증상들이 거의 모두가 해결되고 체력과 면역력이 좋아져서 오히려 암 걸리기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면상 왜 이 처방을 했는지 등의 상세 설명은 생략합니다. 저도 초짜이기 때문에 초짜가 처방한 내용은 전현우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분이라면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사암침을 쓰면 낫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 사암침쟁이 여러분, 여기 카밀로 신부님의 안부를 대신 전하면서 이 사례들에 주목해 주십시오. 고 땡땡 57세 병명 자궁 내막암 증상 괄호 열고 기호, 어혈, 담음증의 설문지를 미리 나누어주고 체크하게 합니다. 환자에게.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신의 아픈 증상 그리고 최초의 발병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의 변화, 중요한 변화들을 기록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통, 흥분, 감정이 격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짐, 심리적인 우울감, 긴장감, 답답함이 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듯한 느낌, 하품이 자주 난다. 목이 타는 듯한 느낌 또는 따갑거나 아프다. 기상충이 있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얼굴색이 붉어진다. 가슴이 답답하다. 두근거림이 심하다. 가슴 두근거림이, 심계항진이 심하다. 숨쉬기가 어렵다. 가슴이 그득하다. 배가 더부룩하다. 또는 빵빵하다. 복부 팽만감을 수시로 느낀다. 그리고 마비감이 때때로 이곳저곳에서 발현된다. 두통, 불면, 건방증, 기상충, 어깨가 뭉치고 통증이 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린다. 가슴 부위에 통증 또는 가끔 호흡곤란이 온다. 하체에 한냉감이 있다. 다리, 발이 차다. 두통, 흉통, 근육 경련, 쥐가 자주 난다. 부종, 그리고 눈물이 자주 나고 오심,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고 긴장감, 가끔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소변 횟수가 많다. 그러니까 어혈증, 담음증, 기어증 등등으로 나누신 거예요. 발병일 2015년 6월. 아직 전이 현상은 없다. 항암제 투약은 거부했다. 수술은 자궁, 난소, 림프관은 절제했다. 이 증상들 중에서 특히 현재 가장 괴로운 주 증상을 따로 적습니다. 부정맥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항상 차고 발가락이 시리며 다리가 저리다. 쥐가 자주 난다. 목을 돌리면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아프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화끈거린다. 우울증을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수술 후 2년 동안 복용한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를 복용했었는데 중단했다. 의사의 말로 간에 해독이 잘 안 되는 체질이라고 했다. 부작용이 심하여 수술 후에 모든 약물을 중지시켰다. 진통제, 항생제, 항암제. 작은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곧장 불면증으로 이어진다. 잠자다가 깨고 가슴 통증과 공포감이 엄습해 온다. 특히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환우는 수술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라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쓴 그대로를 적습니다. 작은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곧장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잠자다 깨고요. 가슴 통증과 공포감이 심합니다. 공포증과 우울증을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불안, 공포, 불면, 신경, 과민, 악몽, 가슴 통증, 무기력감, 발작, 경기를 수시로 일으킵니다. 일상의 불편함, 공포, 무서움증이 엄습해 옵니다. 상갓집 가지 말라. TV, 영화 시청 각별히 주의해라. 무서운 영화 보지 말아라. 대인관계 불편하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우울해진다. 이거 언젠가는 소개해드렸는데 이 분을 1년 동안 관찰한 보충 설명이셔요. 그러니까 저거 예전에 토론했던 거 아니야? 네, 끝까지 봐주세요. 자살 충동, 수면 중 악몽과 잠 깰 때 공포감이 엄습해 옵니다. 약물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즉 공포감, 우울증 등등으로 인한 자살 충동 등등으로 인한 약물을 복용해 왔는데 그 약물의 부작용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 상실, 얼굴 부종, 체중 증가, 목농암, 무기력함, 나른함.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 과정은 10년 전 캐나다에서 병명 진단을 받았는데요. 2년간 약물을 복용했고 면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호전되었을 뿐 증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심한 스트레스로 더 심하게 발병되어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면담치료 60회 이상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일상이 불편할 정도로 약물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한의원, 침, 대체의학, 기치료, 사혈, 부황, 수지침, 경락치료, 골살치료 온갖 것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모두 일시적 효과만 있었을 뿐 진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팔자리였네 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꽃마을에 오기 전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약도 끊고 고통도 주님께 봉헌하며 하루하루 지내다가 꽃마을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우분이 입소할 때 몸 상태, 얼굴 부종이 심해서 보름달 같았고 피부 발진이 생겨 이를 감추느라 화장을 2겹, 3겹으로 해서 감추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삼침자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즉 자석으로 적용한 삼침요법. (2017년 6월 27일) 좌측의 편두통, 흥분, 심리적 우울감, 하품이 많음, 갱년기 증상처럼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내리는 상기증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으며 복부 팽만감이 있었고 좌측 발 그리고 발가락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어깨 뭉치는 통증, 하체 한능감, 복부와 무릎이 특히 찼습니다. 다리도 발도 몹시 찼습니다. 부종,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감미로 신부님께서 살펴보니까 소복 급결이 있었다. 우측에 이하에 핵이 있었고 서해부 쪽에도 림프구 부종의 핵이 발견되었다. 우측에 흉협 고만이 저명했다. 따라서 간 정격을 좌측에 적용하고 대장 정격에 임읍 함곡을 사해서 자석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발가락 시림이 좋아졌습니다. 목이 따갑고 침 넘김이 불편해서 자석을 다시 붙여드렸는데 이틀째부터는 좋아져서 3일째는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편해졌습니다. 발가락 시림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증상은 예전보다 덜 시렸습니다. 하품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복부 팽만감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깨면 가슴 통증과 공포감은 여전했습니다. 7월 9일 우측의 비정격 괄호 열고 속이 메스꺼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공포로 인해서 신정격에 해당하는 혈체에 자석에 NS를 구분해서 붙여주셨습니다. 7월 10일 가슴 통증과 공포감 없이 잘 잤습니다. 지난밤 너무너무 무서운 악몽을 꾸었는데도 몸과 정신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7월 26일 발가락 시림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석을 제거한 후 오늘 새벽 다시 악몽과 가슴 통증과 공포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간정격, 좌측의 신정격에 해당하는 혈처에 자석에 NS를 구분해서 붙여주셨습니다. 7월 27일 발가락 시림이 좋아졌습니다. 가슴 통증과 공포감 없이 잘 잤습니다. 우측의 간정격, 좌측의 신정격을 놓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7월 31일 왼쪽 부위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80%가 없어졌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물렁물렁대는 것은 50%가 좋아졌습니다. 신경의 날카로움과 감정이 안정되었습니다. 50%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품은 자주 하는 하품은 80%가 좋아졌습니다. 왼쪽 다리 발가락 주내는 횟수가 50% 이상 줄었습니다. 화를 다스려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약 50% 정도 호전되었습니다. 어깨가 뭉치고 아픈 것, 무거운 것은 50% 이상 좋아졌습니다. 가슴 통증, 빠른 심장박동, 두근거림 역시 50% 이상 좋아졌습니다. 긴장감 역시 50% 이상 좋아졌습니다. 몸이 무거운 것은 30% 이상 좋아졌고 발가락 시림은 70%가 완화되었으며 목이 따갑고 아픈 것 역시 70%가 좋아졌습니다. 공포감은 없어졌습니다. 약 80% 정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식사를 전에는 못했는데 메스껍고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식사는 거의 100%에 근접하는 90%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소변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주 보던 소변이 많이 줄었습니다. 80%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정격을 놓으면 공포를 이기는 힘이 생긴다. 왜요? 왜요? 세계 최초로 림프암을 3대장허증이라고 명명하신 삼사버님의 제자. 네,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그것을 밝혀냈지요. 신이 공포를 이기는 힘을 주관한다. 그것을 동서의학사상 최초로 우리 학회에서 밝혀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밝혀냈습니다.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소음군화는 오늘날 서희들이 말하는 바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와 같은 그러한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삼사부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신정격으로 공포를 이기는 힘을 더해 주신 가밀로 신부님 역시 삼사부님의 제자라 하겠습니다. 계속 신부님의 테스티모니,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